에이. 시끄러이 뽀로로야. 야, 마스크 그거 사서 쓴 거 그거 사진 좀 보여줘. 갑시다. 채연아 거기 잘 안 보이는데 차라리 저기 앉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 계속 안 보일 거거든? 안녕, 성비 형인데 오늘 영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성크린스. 어? 책을 안 갖고 왔다고? 책 갖고 오세요 빨리. 우리 지난 시간에 닥쳐라 이 바보들아. 지난 시간에 우리 조동사 슈드 필기까지 하고 마무리했었죠. 몇 쪽이에요? 49쪽이네요. 아, 스래퍼 또 안 신었어. 자, 갈까요? 좋아. 스래퍼 갖고 와. 잘한다. 내가 가는 게 빠르겠다. 어차피 제 책가지러 갔잖아. 이름을 썼으니까 네가 아니지. 오, 세상 편하다. 봅시다. 힘들어. 우리 지난번에 당연, 의무, 당위의 슈드까지 열심히 적어놓고 뭔 말인지 모르고 맞췄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보면요. 아이고. 견준이한테 커피 쏟을 것 같다. 치워야지. 치워야지. 그러면 첫 번째 써놓은 게 뭐냐면 요구, 주장, 명령, 제한의 동사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예시는 요런 애들이에요. 요구하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제한하다, 혹은 추천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이 자주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사에 예를 들어 insist that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동사의 목적어 절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목적어 절의 내용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높은 경우에 여기에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얘기인데 예문을 하나 오른쪽에 적어봅시다. 다들 공간 많이 있죠?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없다고? 그럼 위에다 적어. 화살표 이렇게 날리고. 예문 적었어요? 예문 안 적었어요. 응. 아는 척. 그러면 요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료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말한 상황에서 뭐라고 하죠? 병원은 데스크라고 하나요? 병원도? 병원 데스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 카운터는 아닐 거고 병원 데스크? 카운터라지 않아요? 병원 카운터라고 하나요? 카운터인가? 아무튼 병원 카운터에 앉아있는 이 간호사 언니가 예약을 하셨어야죠 라고 말한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싸가지가 좀 없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말해요. 예약했잖아 이씨 라고 말한다고 치자고요. 뭐라고요? 진짜 그거 잘할 자신 있는데. 아유 진짜 이 하등한 새끼들아. 그러면 일단 간호사 옆편내가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요? 당위성, 의무성이라고 쓴 거예요. 열심히 한 줄. 야, 너보다 열심히 해. 닥쳐. 뭐라고? 사람 말로 해, 사람 말로. 요런 문장이에요. 써 빨리. 이 바보들아. 일부러 비워주신 건가요? 이만큼 칸 비워놓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동사가 주장하다잖아요. 이거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예약을 했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예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럼 여기 대절의 내용은
의무성이 다소 있는 거죠. 예약 안 하시면 진료 안 돼요. 예약하셔야만 해요. 라는 의미야. 그렇기 때문에 make 앞에 should가 생략된 거고 조동사 뒤니까 뭘 쓴 거예요?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should가 있는 거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얘가 왜 일단 쓰시고. 그래서 여기가 왜 문제 내기가 좋은 파트냐면 얘 시제 뭐예요? insisted 과거요. 여기 과거죠? 근데 should가 안 쓰여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시제는 뭘로 보여요? 현재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제일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어가 he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현재 시제 쓴다면 여기에 어떻게 써야 돼요? make에? s가 붙어야 맞잖아. 그죠? 근데 s가 안 붙는다고. 왜? 얘는 조동사 뒤에 원형을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답해서 나는 주장했어요. 예약했다고? 옆였네요. 네가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 예약했잖아 라고 주장한 건데 이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는 진술인가요? 아니면 그냥 팩트인가요?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위나 의무성에 관련된 진술이 아니에요. 단순한 팩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should 생략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시제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시제 일치가 돼버렸네. 시제 일치를 평범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과거, 여기도 과거, 요렇게 간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요걸 아시는 게 1단계고 요걸 알았다고 가정했을 때 요런 식의 문제를 함정으로 잘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위성, 의무성이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패턴은 뭐냐면 it, that, 가주어, 진주어 패턴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 상황이라고 치면 이 병원 상황에서 뭐가 필수예요? 진료받으려면? 예약이 필수인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It is 과거 시제로 갑시다. It was necessary that 시끄러. I made a reservation. 요렇게 써라 주영 어디 가도.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시제 과거고 여기 동사의 시제 당연히 현재로 보이는 원형이죠. 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앞에 should가 마찬가지로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요렇게 시제가 달라 보이는 착시 같은 현상이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necessary는 뜻이 뭐죠? 필요한, 필수적인이죠.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말 말고도 앞속에 우리 필기해놨어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분사가 들어가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It was surprising that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
요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적으셨으면 이제 읽어보고 가면 되겠네요. 감정의 판단 앞에 하나 더 있었을 건데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여기부터 가면 되는군요. 48페이지 should의 용법에서 의무 당연을 나타낸다. should는 뭐랑 같은 의미다? ought to랑 같은 의미다 라는 거고, 과거의 비난 유감 후에 얘는 주로 어떤 형태로 쓰인다? should have pp의 형태로 쓰인다. 지난 시간에 적었던 거 기억나냐? 얘들아? might have pp는 무슨 뜻이에요? must have pp는요? 했어야만 했는데 아니에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should have pp가 뭐예요?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일리가 없다는 뭐예요? cannot have have pp. 잘한다.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는 뭐예요? 쿠드나? 할 필요가 없다가 뭐죠? Not need to. 뭐야? need, not이었죠? 어디 갔니? 쭉쭉 올라가서 오이씨 뭐 이렇게 열심히 써놨어? 모비준 요거 need not have pp 였었어요. 그리고 슉슉슉슉 다시 내려가서 어디 갔어? 여기 있죠? 뭐 강한 의문, 놀람, 당연을 나타낸다 라고 쓰여 있는데 should는요 얘는 요렇게 적어 놓읍시다. could나 can의 의미 강화 버전.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새끼가 학생일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아 그냥 마침 센터에 딱 있었을 뿐이고 너는 그런 경우에 뭐뭐 일 수가 있지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can을 쓰는데 얘를 조금 더 의미를 강하게 나타낼 때 뭘 쓴다? should를 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요. Why should you stay in Seoul in this hot weather? 당최 이 더운 날씨에 뭐하러 서울에 있니? 돈이 없으니까 이 새끼야. 나도 돈 많으면 시원한 데로 가고 싶지. 요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물음표가 없어요. 물음표를 찍어주세요. How should you understand? 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니? 라는 거죠. 무엇을? Such a difficult problem. 그렇게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니? 있었지? 라는 거네.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에서 요 수사가 뭔 말이에요? 수사. 하다. 조사하다. investigation. 아니요? 그러면? 수량사? 했잖아요. 체온. 1, 2, 3, 4. 네. 숫자를 나타내는 의문문? 네. 아니에요. 그럼 진짜 그 그러니까 수사예요? 수사법이나 수사적인 표현이란 말 안 들어봤어요? 아 약간 경찰? 수량사. 아니 국어에서 수사법 안 들어봤어요? 수사하는 방법. 수사적 표현. 아니, 약간 형사적인 아니야 이 답답이들아. 뭐냐면 말을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예쁘게 멋있게. 셰익스피어 체. 그렇죠. 그런 체요. 문예체라고 하죠 보통. 그런 표현에 가까운.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문학적인 표현은 직설적이지 않잖아요. 표현이. 그죠? 약간 한 바퀴 돌아오는 표현이잖아. 얘 뭔 뜻이야? How should I know it?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비용신아 라는 뜻이잖아요. 뭔 뜻이야? 몰라요죠.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여기의 의미는 could나 can의 의미랑 비슷한데 should가 can, could의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의 should가 우리가 열심히 적고 온 부분입니다. it is도 되겠고 과거 시제로 현준아 이제 막 시작했잖아. it was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라고 했어요? 아까? 당연, 중요, 필수 형용사. 그래서 당연한 거, 중요한 거, 필수적인 거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형용사들이 올 경우에 대절에 should를 사용한다 혹은 should를 사용하지만 주로 생략한다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였었어요? 요 should가 생략되고 주어가 he잖아.
3인칭 단수라고 get라고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볼 대부분의 지문이나 글들에는 he, get 이라는 문장이 보일 거예요. 그럼 보기 이상해 보이거든. 그러면 보통 이런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도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감정적 판단의 should가 아까 우리 썼던 겁니다. it is 다음에 감정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 surprising, strange, curious, wonderful 이와 같은 감정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나타나 쓰이는 경우에도 똑같이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당위성의 should 다 똑같은 내용. 그 다음에 lest 정도는 기억해 놓읍시다. lest should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도록 혹은 뭐뭐 할까봐요. 할까봐인가요? 할까봐인가? 까봐. 할까봐. 할까봐인가요? 할까봐? 할까봐인가요? 할까보아인가? 약간 느낌 있다. 할까봐. 할까봐. 선생님 한번 국립 국어원에 질문해 봐야죠. 닥쳐. 괜찮아. 모를 때는 다 붙여. 모를 땐 그냥 다 붙여. 느낌 있네요.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냐면 in order that 뒤에 부정문하고 같은 형태예요. 혹은 so that 뒤에 부정문하고 같은 의미예요. in order that이 뭔 말인데요? 뭐뭐 하기 위해? 그죠? 뭐뭐 하기 위해서죠. 대절하기 위해서. 그럼 in order 대절인데 대절이 부정문이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가 되겠죠. so that도 마찬가지. 그리고 lest는 하지 않도록 할까 봐이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부정문을 쓰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in order나 so that의 경우에는 뒤에 부정문이 따라오는데 lest 뒤에는 부정문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 for fear of ing라고 쓰여 있는데 lest는 보통 절을 써서 for fear that 절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놓을까요? for fear that 절. 대절이 두려워서 이런 의미예요. 얘 똑같이 쓰고 that 주어 동사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예문 하나 볼까요? Write it down in your notebook. 공책에다가 적어. Lest you should forget it. 네가 까먹을까 싶으니까, 까먹을 수 있으니까, 혹은 네가 까먹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ought는 그냥 should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ought는 should다. 그래서 당연 의무를 나타내고 의지동사, 무의지동사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어요. 별 의미 차이 없어요.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유감 후에 비난. 얘 뭐랑 똑같은 거나 should have pp랑 똑같은 의미로 뭐도 쓴다? ought to have pp도 쓴다. 다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패스. there, need요. 진짜 패스예요? 아니요. 여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너네들 딱 클리닝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사실 그 뭐라고 하지? 중등 영문법 이상의 조동사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 should, 감정의 should 이런 애들하고 여기 there하고 need 같은 애들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적어 놓읍시다. there과 need는요, 얘는 의문문과 부정문의 조동사. 뭔 소리냐면 평서문에서는 조동사처럼 안 쓰인다는 얘기예요. 괄호 열고 그러면 평서문에서는 일반 동사처럼 쓰이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문문의 경우에는 need의 예를 들어보면 need I go there 요렇게 물어요. 뭔 뜻이게요? 나 거기 가야 되나요? 란 뜻이에요. 갈 필요가 있어요? 빵채야 써라 라는 의문문이에요. 마치 뭐랑 어순이 똑같아요. Can I go there 같잖아. 조동사가 앞으로 나왔잖아. 얘가 조동사로 쓰였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아까도 봤던 거 need not to have pp예요. need not have pp예요. 그쵸? 그러면 I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go there.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 부정문에서 조동사로 쓰인다. 근데 나 가야 돼. 가야 돼. 죄송합니다. 갑자기 원형이 떠올라서. 나 거기 갈 필요가 있어. 뭐라고 해야 돼? I need go야? I need to go야? need to go죠. 평서문에서의 need는 마치 일반 동사처럼 쓰입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물론 이제 need를 to까지 묶어서 조동사로 묶기도 해요. 뭐 그렇기는 한데 굳이 따져보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얘가 동사고 투부정사가 목적어인 셈이다. 그래서 일단 의미 하나씩 봅시다. there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조동사로 쓰여서 감히 뭐뭐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I dare not go there. 나는 거기 감히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 여기는 How dare you say. 여기 조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전형적인 의문문의 어순이죠. 조동사가 사용된 의문문의 어순. 그래서 너 어찌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니? 이런 말인데 얘는 요렇게 사용되기도 하더라예요. 아래 건 뭐냐면 내열을 조동사로 보지 않고 내열을 일반 동사로 본 거예요. 성재야 뒤로 몸을 되게 이렇게 제껴봐. 아깝다. 이렇게 해줬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요렇게 사용하기도 하더라예요. 그래서 내열은 의문문에서 혹은 부정문에서 일반 동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하더라 라는 의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똑같아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조동사로 쓰이더라. 그리고 need not have pp 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함이란 의미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need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그냥 읽어보시고 use 시리즈만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문법 클리닉 때 한번 봤던 건데 use의 활용 52페이지 맨 위에다 써놓으세요. 지난번에 안 썼나요 이거? 클리닉 때 썼나요? 클리닉. 그죠? 저번에 쓰지 않았어요. 어디 쓰여 있어요? 46쪽에 써 있나요? 38, 46이요? 진짜요? 46에 써 있어요? 유즈 시리즈라고. 유지 시리즈 써 있어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여기서 맞아요. 복습은 그래요? 어차피 주간 테스트에 또 문제 낼 거라서. 그럼 복습해야죠.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곤 했다 뭐예요? 하곤 했다. 그죠? used to 동사 원형,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곤 했다고. 얘랑 의미 유사한 건 뭐가 있었어요? 한 단어? 조동사? 때리니까. would요. would도 뭐뭐 하곤 했다로 해석한다고. 자, 근데 둘 중 하나만 상태가 안 돼요. 누가 상태가 안 되죠? would? 확실해? 해도 돼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유즈트가 안 돼요. 둘 다 되는 게 뭐예요? 둘 다 되는 게. 유즈된 게 우드. would?
아니요, 우드가 아니에요. 우드 맞아요, 우드 맞아요. 우드 맞아요? 우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드 맞아요, 우드 맞아요. 맞아요? 우드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네. 진짜 하나만 골라봐요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드 맞아요. 둘 다 되는 게 유스트예요, 우드예요? 뉴스. 우드. 유스트잖아 이 자식들아. 아, 얘는 과거의 규칙적 습관이나 그게 맞춘 거냐 이 새끼야? 마시고 왔잖아요. 상태. 옆에는 성공한다 했어요. 둘 다 가능. 우드는 뭐만 돼요? 습관만 돼요? 상태만 돼요? 아, 상태. 상태가 안 된다고 썩을 놈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상태가 안 돼요. 우드는. 그 다음에 be used 시리즈예요. be used to ing는 무슨 뜻이었어요? 했어야만 했어. 우드는 아니에요. 존나 비슷하지도 않아. 하나도 비슷하지도 않아. 하재로 빨아. 어디에 익숙하다, 능숙하다 였었어요. 이 망할 놈들아. 그리고 요 b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그쵸? get, become 와 같은 이 형식 되다류의 상태 변화 동사들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used 대신 쓸 수 있는 거. 커스텀. 그죠, 그거. 커스텀들. 맞았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총 6개. be used to, be accustomed to, get used to, get accustomed to, become used to, become 하나 달아봐봐서 아차카타 봐. 각야 거교 고교 구기. become used. 뭘 말하는 거지? become accustomed to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be used to 부정사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잘못했다. 우드는 아니에요. 넌 좀 이렇게 뇌를 거쳐서 말을 해줄래 좀? 내 필살이. Be used to. be used to 부정사. 얘는 그냥 빠개라면 저거 머리를 빠개일까 저 새끼. 책상에 낙서하다가 이제는 신발 끈 묶고 있고. 진짜. be 플러스 pp잖아요 이 자식들아. 얘는 네. 아, 그죠? 얘는 be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사용되다. 사용되다. 아, 맞았다. 자랑이다. 이씨. 여긴 투부정사가 뭘로 쓰이는 거야? 부사적 용법의 목적 합쳐요 이제.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충성필 안 꽂았다. 누가? 성대 발작하고. 성대 발작한다고? 왜지? 승환이가 없어서 그런가? 지났대요. 승현이가 없어. 승환이가 없어서 그런가? 외로워서? 외로워서? 와, 승현이 7일 동안 못 보는 거야. 야 잠깐만 근데 승환이랑 그러면 그치? 그저께 밥 먹은 사람 저요! 야 너네 키트 해라 이따가 진짜 집에 가서? 좋겠다. 집에 가서 키트 해봐라. 승현이가 제 관자팅이 다 처음. 위험한데 이러다가 코로나가 정점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 어떡하지? 아, 근데 우리 버거킹에서 오자. 아 그래? 버킹 가서. 아, 맞다. 승현이가 우리가 이어. 그럼 너네만 위험하겠네? 아, 제발 양성. 남성이면 우리 공부해야지. 뭘 한다고? 공사한다고요? 나는 먼저 코로나 걸리면 어떤 기분이야? 난 한 번도 안 걸려봐서. 짜자요, 3일 동안 죽을 것 같다가 어. 그 이후에는 진짜 바캉스예요. 맞아요. 진짜? 3일 동안만 알고 네, 있어요. 3일 동안만 참으면. 그리고 저 이틀째에 검사 받고 확진해서 이틀 앓고 5일. 저 코로나 걸렸을 때 약 먹고 나온 건데 제 항생치료 난 줄 알고 안 먹다가 뒤지게 아팠어요. 멍청이냐? 자 봅시다. 그러면 유수가 명사동사로 쓰일 때 넘어갑시다. 이거 차이 구분 되겠어요? 뭐예요? 제우스. 이 바보들아. 아니 저기 되게 유명한 형님 있잖아. 얘 뭐라고 읽어요? 월드컵 아웃.
이걸 씨발 제주스라고 읽고 있냐 이 개, 진짜 씨. 알아 안다고 그건 이제 앞에 이게 붙어야지 이 새끼야. 아무리 아무리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읽어요? 제수 씨발 이렇게까지 인간이 무식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우리말로 뭐예요? 우리말로? 디저트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잖아 예수. 그죠? 얘 수고 얘 묵음이에요. 근데 제수 발음 끼웠을 때 알았어 닥쳐 이 바보들아. 내가 괜한 짓을 했다. 발음 끼워에서 보이는 제이는요 장모음으로 한글로 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이예요 이. 예, 그러면 읽어봐. 농아 학교냐? 어디? 거기 특수 학교냐고. 자 얘는요? 얘는 이웃이고 얘는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차이 구분 못한다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제트로 발음하는 맞아요. 그니까 봐봐. 어차피 너님들 뿐이 아니라 누구도 잘 구분 안 가요. You use your legs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No using this town. use your legs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no use in. 얘는 S니까 철저하게 무성음이야. use 이렇게 no use in this town 이렇게요. 아무튼 뭐 그냥 그런갑다 합시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쓴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상한 소리가 좀 써 있는데요. 어딘가 있는데 요거 그냥 괄호 칩시다. 이렇게 잘 안 쓰여요. X 치면 안 돼요. X표까지는 좀 그렇잖아. 괄호 치면 중요한 건 알았어요. 이렇게 그럼 줄 그어. 알았어요. 줄 그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이상해요. 얘도. 주영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제 법인데 법이요? 법이요 법. 근데 왜 러가 아니라 무드죠? 기분 기분. 무드 기분이에요. 기분. 무드 기분 분위기예요. 근데 왜 법인데 분위기죠? 내가 곧 법이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이 미친놈아. 역시 더킹인가? 왜 파일이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프린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이 파일을 보신 양반도 있을 거고 안 본 양반도 있을. 아무도 안 봤겠구나. 어차피 저기 의영이도 나랑 수업하는 건 처음이라. 성현이는 똑같은 걸 한 2번 봤을 거예요. 몇 명이지 여기? 13명? 14명? 넷, 7, 11, 13, 15. 성재 빼면 한 19명? 그래서 일단 잠시 프린트가 나오는 동안 프린트 가져와요? 아니요 앉아 있어요 이 새끼야.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책에 있어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단 명령법 하면 뭐가 떠올라요? 명령문 떠오르잖아요. 그죠? 영어에서 이 법자가 붙은 애들은 사실은 룰이 있는 거예요. 명령법 즉 명령문을 만드는 룰은 뭐예요? 동사를 생략하면 주어 생략. 잠깐 저 새끼는 죽었고 이 새끼는 살아있는 건가? 아니 안 살아있어. 선체를 쳤다. 야 일어나 눈 떠 이 새끼들아. 눈 떠. 동사 원형 주어 생략. 그죠? 동사 원형으로 출발하고 주어 생략하는 게 명령문이잖아. 네. 그럼 봐봐요. 여러분 좀 너무 식상하니까 예를 들어 hold your tongue 이런 뭔 말이게요? 혓바닥을 잡아라. 혓바닥을 잡아라. 혓바닥 잡아라. 혓바닥 움직이지 마 이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닥치란 소리예요. 그래서 Hold your thumb. 덩 아니고 텅 이 새끼야. 텅. hold your 형 하면 너네 형을 잡아라잖아. 형을 왜 잡아? 자 일단
그래서 명령문을 들으면 일단 명령문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뭐예요?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중신이에요?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다고. 자, 이 말을 들으면 부드럽진 않아요. 그죠? 나가지 떠나는 좀 그렇잖아. 나가지 나가. 그쵸? 그러니까 이 말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어때요? 강압적이고 딱딱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분위기를 바꾼다 해서 무드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왜 법이냐면요. 이렇게 제가 동북아시아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좀 성의껏 그려볼까요? 조금 성의껏 그려볼까? 가깝게 될 건데요. 왜 북한이 더 크죠? 여기 북한 아니야 이 새끼야. 오, 마침 잘 됐다. 자,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평평평 뭐가 있죠? 여기. 한번 그려주세요. 자, 조금 대충 그려야 돼요. 여긴 대충 그리면 돼요. 통통 이게 뭐게요? 일본지. 외국 있잖아요. 외국. 네. 외. 내나 그죠? 외랑캐. 외국 오랑캐.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영어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 무드를 번역할 때 법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일본식 영문법을 그대로 들여온 거라서 요 법이라는 말이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한번 바꿔줘. 근데 또 그럼 뭐예요? 거기는 발음이 이상하지. 거의 혀가 짧잖아요. 바쁘? 바쁘? 안 맞아. 안 맞아. 뭐라고요? 이게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 나 일본 애들 영어 발음 잘해요. 네? 맞아. 네, 못하죠. 많이 맞아. 너무 말 빠져. 우리 오랑캐 분들은 이걸 이렇게 읽잖아요. 바이러스. 비루스. 비루스. 비루스라고 읽어요, 그들은. 근데 뭐 이제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비루스가 맞긴 합니다만. 지네나라. 뭐 아무튼 간에 다시 얘기가 많이 샜는데 명령법의 분위기는 그렇죠. 네. 네. 직설법의 특징은 뭐예요? 직접.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네. 네. 특징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주어 뒤에 동사를 쓰는 게 직설법이에요. 처럼 시제에 맞춰서. 가정법의 특징은 그럼 뭐냐? 가정하는 거. 현재사실 반대.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거, 편하게 자는 새끼, 불편하게 자는 새끼 하나씩 있는데, 편하게 자는 새끼는 불편하게 자라, 이 새끼야. 가정법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시제 틀리게 쓰기예요. 시제 틀리게 쓰기. 현재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슨 시제로 말하고? 과거 시제. 과거로 말하고.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완료, 즉, 어떤 현재 완료가 됐어. 대과거로 말하고. 그러니까, 왜 would you가 can you, will you보다 공손해요? 시제를 하나 과거로 돌림으로써 가정법이라는 말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정법은 그럼 명령문은 어떤 분위기였지? 딱딱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였지. 가정법은 정반대예요. 부드럽고 완곡하고 다소 쭈글거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내가 그래서? 왜 민서를 사랑했을까? 왜 그런 거? 갑자기? 뭔 소리야 그건? 허준이 이제 준이요? 준이가 이민서라고. 아니 준이는 뭘 물어 자는 거야. 준이는 그냥 자는 거야. 일단 아이씨 쉬었다 합시다. 먹어서. 일단 프린트들 받으셨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보면 법 중에서 이제 가정법은 뭐냐면 명령법하고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 방식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고 뭐야. 저 아직도 그 헌법의 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했잖아 이 바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제 좀 어떻게 들으면 좀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라면 나갔을 텐데. 이게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뜨는 거 같잖아. 아니면 잡아 닥쳐봐 이제. 좀 덜 기분 나쁘게 아까 말했잖아. 내가 좀 쭈글거리는 말투라고. 그래서 좀 아니야. 쭉 닥쳐봐. 좀 쭈글거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너랑 나갔을 텐데는 좀 비꼬는 것 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저거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내가 나갈까? 뭐 이런 느낌? 요게 약간 가정법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 파일을 바꿔 써야 되는구나. 선생님, 어, 이번 시험은 프린트해서만 내면 안 돼요? 이번 시험을 프린트해서만 내라고요? 싫어요. 내가 뭔가 낸다고 하지 않았냐 지난번에? 그러네요. 내가 뭐 낸다 그랬지? 아, 어제 맨날 프린트 해준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뭐 낸다 그랬죠? 아, 저기 조동사 파트. 그렇네. 어이 시끄러워. 아, 아까 뽀로로. 아, 뽀로로 때문에 소리 켜져 있구나. 오늘 한 번 더 봐요. 닥쳐. 내가 의형이었다면 좀 닥치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나는 의영이가 닥쳐줬으면 너무 좋겠다. 가정법이죠? 네. 응. 저도요. 그래서 얘 자꾸 이게 눌렸구나.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명령법은 뭐야? 주어를 생략한 이게 특징이고 강제성이 가장 높은 문장이다. 직설법은 일반적인 문장, 주어, 동사 쓰고 시제 맞추고 직설법이고 가정법은 뭐냐면 일단 대표적인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시제보다 하나 앞선 시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를 풍긴다고 가정, 소망, 의도, 상상의 뉘앙스를 풍겨서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익히 알고 계시듯이 will you, can you에 비해서 would you, could you가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if 가정법부터. if 가정법은 그래도 많이 알지 않냐? 그래요? 그죠? 잘해요. 그죠? 그래서 if 가정법은 시제로 분류할 거예요. 가정법, 과거 시제, 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경우가 있을 건데 if 절에 과거 시제, 주절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가정법 과거고 if 절에 현재 시제가 쓰여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이라고 부르질 않잖아요. 조건,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이제 if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에는 위를 생략하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많이 얘기 들었잖아. 왜? 넌 왜 서 있어 계속? 앉아. 추워. 앉으세요. 추운데 왜 서 있어? 옷 입으려고?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법 과거 시제부터 봅시다. 형태는 어떻게 써요? if 가정법 과거 시제니까 if 절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 쓸 거고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마이트 어디요? 뭐라고요? 마이트 어디 갔어요? 라이터요? 마이트. 아,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마이트도 있고 뭐 슈드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포인트는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있어줘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가정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희 둘이 이모님들 뭐 하세요 저기? 둘. 쟤는 뭐 안경 닦기 이렇게 열심히 접고 있어. 안경 닦기로 종이 접기 할 거냐? 그래서 일단 가정법 과거 시제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직설법으로 바꾸면 무슨 시제? 현재 시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문 하나 볼까요? If I were rich. 일단 if 절에 동사 과거형 썼네. 근데 얘는 왜 were이에요? 가정법에서 현재 시제 반대. 아니 가정법 아니 왜 I were 이냐고. I was가 아니고 예의상으로 쓰지 않아. 아,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뭘로 쓰더라? 월. 그렇죠. 시제 인칭에 상관없이 월로 쓰더라. 그 다음에 가정법 주절은요 항상 뭘 써달라고?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를 쓸 건데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would예요. 일 것이다, 이었을 것이다. 진짜 민폐다 정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무슨 시제? 현재 시제예요. 그죠? 현재로 해석해요. 내가 부자라면 람보르기니 살 건데 못 산다는 얘기죠. 그죠? 애석하게도 나는 못 사요.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그러면 직설법으로 바꾸면 조금 더 팩트를 때려봅시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람보르기니 가야도로를 가진다. 그쵸?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 아이야, 프린트를 봐야 되는데 너는 왜 프린트가 없니? 쌤이 어떻게 가야도르가 돼요? 갈랄도 아니에요.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무식한 놈아. 스페인어예요. 응. 야, 프린트가 왜 안 남냐? 남게 뽑았는데? 달랐어. 안 돌린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줬어 앞에 애들. 야, 현준이는 왜 프린트가 없어? 야, 이씨. 그래서 봅시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 시제로 바꿀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나는 못 산다죠. 람보르기니. 요렇게 바뀌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가정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는데 까먹었거나 안 배웠을 법한 내용이 괄호 2번, 3번에 쓰여 있어요.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근데 표현하는 내용이 뭐예요? 네. 미래예요. 이걸 보고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어요. 가능성이 낮은 건 불가능한 건 하자.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둘의 의미 차이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문법책에서 흔히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문을 써놨는데 이거는 가능성 몇 퍼냐? 0%요. 이건요? 한없이 0에 수렴하겠지만 0은 아니잖아. 0은 아니잖아. 그죠? 로또 1등이 몇 분의 1이죠? 몰라요. 너네 그거 확통 시간에 그 경우에서 할 때 안 배워요? 아직 안 나왔어. 조합할 때 배울 건데. 아직 안 나왔어.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뭐 아무튼 간에 닥쳐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외워주셔야 돼요. if절에 월 투부정사가 들어가고 가정법은 항상 주절에 뭐가 있다고 어쨌거나 그죠? would, could, should 조동사의 과거 시제가 있을 거라고. 과거 형태가 여기도 이렇게 그래요. 우쿠슈마 뭐 우슈쿠마 뭐든 부르든 걔네들이 있어야 가정법이라고. 그럼 얘는 if절에 월 투부정사가 있고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 보이면 뭐라고 해석한다? 미래로 해석한다. 혹시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뭐뭐 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문 볼까요? If I were to born again, 내가 혹여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두 번 다시 도박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미 그러면 얘를 좀 직설법으로 바꿔볼까요? 다시 안 태어날 거니까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봐봐,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는 우리가 문법 교재에서나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시키는데 가정법 문장이 항상 직설법 문장과 1:1 대응이 되지 않아 라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설법으로 말할 거였으면 가정법 문장을 안 썼지. 가정법 문장을 왜 쓴다 그랬어? 예의 있게 말. 그쵸? 예의 있게 말하기 위해, 정정하게 말하기 위해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굳이 바꾸려고 하냐고. 우리말로 치면 이거예요. 꺼져 씹새야. 이걸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네가 꼭 나가줬으면 해. 이게 같아요? 안 같아요, 절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우리가 문법을 연습한다라는 거고 의미가 대등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냥 이건 눈으로 보세요. 이제 그 너네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중간고사를 처음 보고 6등급이 나왔어요. 술을 처먹고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이제 아파트 옥상도 아니고 이제 방 창문에서 목을 빼고 있어요. 난 실패작이야. 그때 이제 가서 하지마 라고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라면 난 안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하. 이건 목적이 뭐예요? 말의 목적이 말리는 거죠. 이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게요? As I am not you죠. 난 네가 아니기 때문에 I will do that. 난 뛸 거야.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 말의 의도는 이게 아니라고. 그죠? 수영 잘해. 내가 너라면 안 할 것 같아. 직설법으로 바꾸면 난 네가 아니니까 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문장이 항상 직설법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개념인 거고, 이건 우리가 문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개념을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if절에 were to 부정사가 붙으면 뭐라고요? 미래인데 불가능하다고요. 혹시라도 뭐 할 수 있다면 인 거고, 가능성이 몹시 낮은 미래, 한없이 0에 수렴하는 미래는 should 동사원형, if절에 should가 붙는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if절에 조동사가 안 붙는 건 아니에요. 근데 if절에 붙는 조동사는 흔히 붙는 건 could나 would 정도만 붙어요. should가 붙거나 if절에 were to가 쓰여 있으면 아 이거 그거구나, 미래의 가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문은요, if I should win the lottery, 내가 로또를 1등을 합니다. twice in a row. in a row는 연속으로 해요. 2번 연속으로 맞는다면 I would donate million, A가 없네요. million to the charity. 나는 자선단체에 100만 달러겠죠? 10억을 기부할 거야. 100만 원만 할까요? 100만 원을 기부할 거야. 근데 어차피 맞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if 주어 should면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0에 가깝다. 근데 요 아래다가 한 가지만 적어 놓읍시다.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정법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건 그냥 조건절입니다. 예문을 하나 적어보면 if, 연준아 그만 자라. 그냥 쓸까요? 함수문으로. 이거요? 이거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치면 compare이에요. 뭐 confer이라고 읽고요. 이게 비교해보세요, 참고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question이잖아요, 이 무시가. 완전 G 같아요, G. G는 이렇게 쓰는 거고 Q는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Q를 이렇게 쓰는 게 Q의 필기체예요. 형 얘기하면 더킹즈 형 몰라? 주영이 역시 미끼 더킹. 아니에요, 미끼? 나 되게 그거 잘 써놓지 않았냐? 누가 지웠어요? 누가 죽었어? 반쪽 지웠어요. 까비. 임형. 까비. 자, 봅시다. 얘는 뭐냐면, 이제, 뭐, 고객님한테, 뭐라고 하지? 그 회사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고 치자고요. 그런 경우에, 고객님, 질문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전화주세요. 이런 표현이잖아.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if의 should다. 가정법이고 불가능한 미래니까, 넌 절대 질문이 없을 거야. 전화하지 마. 이런 뜻인가? 다 아니라고요. 왜? 가정법 문장이라면 여기가 뭘로 쓰여 있어야 돼? could요. 그렇죠? can이 쓰여 있다라는 건 뭐야? 가정법 문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미래의 사실에 대한 그냥 이거 없어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쓰는 거는. 그래서 얘는 should의 큰 의미를 안 두면 되는 경우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치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would 같은 표현으로 쓰인 거예요. 안 써도 괜찮아요. would나 might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과거 완료는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if 가정법. 형태 어떻게 써요? 과거 완료 시제니까 if절에 had pp. 주절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동사 과거요. 그래서 would have pp가 들어가겠다. 그쵸? 자, 그럼 봐봐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아까 봤어요. 아까 본 거네요. would have pp는 무슨 뜻? 했었을 것이다. 그죠? 했었을 것이다. could have pp는? 했어야만 했다. 죽을래요? can인데요, can? could요.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했을 수도 안 해. 있겠다. can의 대표적인 의미가 뭐야? 할수 했다. 있다. 가능, 그죠? 그럼? 했을 수 했을 수도 있다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한 거야? 이거 무슨 법이니까? 가정법 과거니까예요. 이제 이해 가세요? 네. should have pp 뭔 뜻이라고요?
했어? 아, 했었어요. 야, 했다죠. 그리고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겠다. 뭐 여기 마이트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했을 수도 있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죠? 네. 이제 합쳐봅시다. 두 가지 시제를 합치는 경우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합가정법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if절 과거 완료 시제. 자, 여기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그럼 얘는 직설법으로 해석한다고 할 때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아니, 과거 완료 시제는 무슨 사실의 반대라고 너네 외웠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직설법으로 바꾸면 무슨 시제라고? 과거라고. 그 다음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잖아요. 네. 주절은 가정법 과거면 얘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현재요. 그럼 합치면 뭐야?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에 뭐뭐 할 텐데죠. 네. 이렇게 말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의영이가 한 지난 2년 동안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MR4에서 꼴등을 하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요?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 PP, 주절은요 조동사 과거 시제 플러스 동사 원형. 별거 없죠? 얘는 어떨까요? if절이 과거 시제면 얘 가정법 과거예요. 그럼 얘는 직설법으로 치면 뭐야? 현재요. 주절은요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면 직설법으로 치면 뭐예요? 과거요. 그럼 어떤 의미야? 내가 지금 뭐뭐 하면 과거에 뭐뭐 할 텐데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먹으면 10년 전에 내가 키가 크겠냐? 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비문이에요. 그래서 혼합가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왜 담아놨냐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이딴 형태가 보이잖아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문장이 쓰이냐면 요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If it were not for the sun, if it were not for 뒤에서 할 겁니다. 뭐뭐가 없었더라면이요.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생명체들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죠. 네. 그럼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그 직설법으로 치면 있어요. 있어요. 태양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이고 일반적 사실이죠. 네. 그럼 과학적인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무슨 시제로 써? 네. 현재 시제로 써. 그럼 가정법으로 쓰면 뭔 시제로 써야 돼? 과거 과거 시제요. 직설법 문장이 현재 시제로밖에 쓰일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에 대한 가정법 문장을 만들 때 과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네. 직설법으로 표현한 내용이 현재 사실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내용일 때 예외적으로 가정법 과거 시제가 쓰이는 거예요. F절에. 오케이? 몰라도 돼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일반적으로는 비문이란 얘기요. 틀린 문장이란 이야기. 현준아, 그만 좀 잘하고 이 새끼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거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 나오겠네. if 가정법 문장이 도치되는 경우. 도치는 언제 되게요? 붉은 글씨로 써있죠?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되는데 도치의 어순이 뭐가 돼야 된다? 아이고 얘 왜 이래? 야 뭐야? 됐나? 알아? 이거 재밌는데? 언제 끝나 이거 근데? 야 미친놈아 없어지라고. 왜 안 없어져 이거? 미친놈이냐고 왜 안 없어지냐고. 의문문 어순에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뭐 이거 예문 바꿔야 되는데 맨날 까먹고 안 바꾼다. 문장이 너무 병신 같은데. 여기 봅시다. If he were the Iron Man, 얘가 아이언맨이었으면 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정도의 문장이에요. 아이언맨 죽었는데? 아무튼 자 일단 요런 그냥 가정법 문장 있다고 치자고요. 얘 가정법 과거 시제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법 과거 시제 문장에서
if를 생략하면 그렇게 내려갈 때 if가 생략이 되면 어순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의문문 어순으로. 비동사가 있으니까 뭐가 앞으로 나가면 돼?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were he의 어순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if he had been. if 과거 완료 주절은 would not have pp예요. 얘 가정법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if 생략해요. 도치할 거야. 완료 시제 의문문에선 뭐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had나 have요. 그쵸? 그러니까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had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끝. had he been. 요런 형태가 돼야 된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낼까 다음 주에 낼까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든 다음 주에든 문제를 낼게요. 여기 가정법 단원에서도. 그리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가정법이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우리 아까 한 거예요. should요. should. 그래서 이수에서 중요 필수 당연의 형용사하고 가주어 진주어절에서 이 진주어절에 동사 앞에 뭐 생략? should 생략. 그러니까 항상 뭘 써야 된다? 동사는 원형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추천의 동사 대절에 should 생략하고 원형을 쓴다죠. 여기 아래다가 중요 필수 당연 하나만 추가해 놓읍시다. 아까 봤던 거. 감정의 형용사. 이쪽 맨 아래 연준아.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는 내신에 정말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얘는. 그래서 가정법 관용 표현 혹은 가정법 대체구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냥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의미는 뭐냐면 없었다면이에요. 그럼 직설법으로 현재를 의미하겠지. 네. 그럼 가정법으로는 무슨 시제로 말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없었다면 직설법이 현재죠, 멍청아? 없었다면 직설법으로 과거잖아요. 네. 그럼 가정법으로 무슨 시제? 완료. 그렇죠. if 가정법 과거 완료. 없다면이면 현재잖아. 그럼 얘는 뭐야? if 가정법의 과거요. 현재에 대한 가정이니까. 그래서 없다면, 없었다면 이 의미를 둘 다 시제에 무관하게 쓸 수 있는 건 but for 하고 without이에요. 근데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뭐도 하나 있냐면 but이요. except의 의미를 가져요. 전치사로. 그래서 except for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but for without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는 얘네 둘을 잘 외워 놓으세요. 얘랑 얘랑 이 형태를요. if it were not for 명사,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if it were not for은 if절의 형태가 가정법 무슨 시제야? 예? 가정법 무슨 시제예요? 과거요. 과거요. 그쵸? 가정법 과거에서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뭐라고 한다고? if it were not for. 이 덩어리 그냥 외워놔야 돼요. 네. 시체들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라면 뭐라고 쓴다고? if it had not been for. 이게 무슨 뜻이야? 뭐뭐가 없었다면 이란 뜻이라고요. 이 표현은 그냥 가정법 표현이에요. 얘네들이 보이면 가정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작을 해라 라고 했는데 뭐뭐뭐뭐가 없다면 하면 뭘 쓰면 돼? if it were not for. 이 자체로 관용 표현으로 덩어리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를 통째로 뭘로 바꿀 수 있다고? without 혹은 but for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if it were not for 뭐뭐가 없다면이죠. medical attention 이게 의료 조치 처치예요. 그는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그럼 이 문장의 의도는 뭘까요? 의료 조치가 있으니까 안 죽을 거야 라는 의미일까요? 이 문장을 응급한 상황에 누군가가 말했다면 이 문장의 발화의 의도는 뭐예요? 살려라. 그렇죠. 살려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얘를 직설법 문장으로 다이렉트로 바꿔놓으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뭘로 대신할 수 있다? without이나 but for 대신할 수 있다. 그럼 without but for은 보니까 시제 관련 없이 다 쓸 수 있는 거다. 그쵸? 전부 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형태예요? 얘는 왜 이따위로 생겼어요? 왜 were it not for의 형태예요? 생략. 그렇죠. 여기서 일로 간 건 뭐야?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된 형태다 라는 거다. 그쵸? 녹화하고 있는 거겠지? 오, 순간 시급했네. 그래서 뭐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비동사가 앞으로 나간 겁니다. 시연아 불쌍하게 졸지 말고 기운 좀 내라. 난 마찬가지 똑같아. 가정법 과거 완료. If it had not been for 뭐 뜻이라고 뭐뭐가? 없었다면. 그래서 주절의 형태가 뭐예요? would have pp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 문장의 바로 의도는 뭐야? 야 죽을 뻔했네. 안도죠 안도.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너 뒤졌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그대로 뭘로 바꾼다? without but for로 바꾸자. 얘는 왜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had it not been for 생략. if 생략 도치문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거꾸로 with는 뭐뭐가 있었다면 있다면의 의미를 가진다인데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성은 조금 떨어져요. 근데 굳이 바꾸자면 뭐야? 있다면이니까 if there were.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면 if there had been. 있다면 혹은 있었다면. 이런 표현이 되겠다. 그 다음에 otherwise가 있는데 이거는 쓰기가 귀찮은데. 충전기 안 꽂았어. 왜 또? 다음 수업 때. 그리고 봅시다. otherwise 그냥 썹시다. 하나만 더. 3번 해가지고요. otherwise는 앞절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도의 의미예요. 얘는 그렇지 않다면 내지는 않았다면. 얘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둘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문 보고 이야기합시다. You helped me a lot. Otherwise, I wouldn't have finished my work.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뭔 말이에요? 당신이 날 많이 도와줬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안 도와줬다면 나는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의미죠. 쓰느라 바쁜가? 일단 쓰세요. 그러면 얘를 if절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if 월낫. 그냥 앞에 문장 부정하면 돼요. if not 야 네가 나를 안 도와줬다면일 거 아니야. you if you you were were not not helped. 미친놈이야? were not helped라니요. if 네가 도움받았잖아 그거는. if you 어 don't help me. 그건 현재 시제잖아. 시제 안 맞죠? if you didn't didn't help help me Allah. Allah. 오케이. 잘한다. Allah otherwise 쓰지 말고 얘가 그걸 대신하는 거니까. Allah. 자, if you didn't 쓰지 마세요. You didn't help me. 요거 쓰지 말라는 거야. 지금 쓰는 거. 이렇게 쓰면 딱 틀리죠. 봐봐요. 이거 지금 가정법이잖아. 네. 네가 나를 안 도와줬었다면 직설법으로 무슨 시제 의미하고 있어? 안 도와줬었다면 언제야? 과거요. 과거. 하고. 그죠? 네. 직설법 과거면 가정법 뭘로 써야 돼? 과거 완료. 과거 완료요. 저 어떤 새끼가 이렇게 당당하게 과거라 그러냐. 헤드. 그죠? 대과거로 써야 돼요. 그러면 if you 헤드. had 나. not 빈. 아니
had pp 그쵸? help me 그쵸? allow 그만 쓰면 되죠. 얘가 대신하는 건 요거라고. 네. 그래서 otherwise는 뭘 대신한다? 가정법의 if절을 대신합니다. 가정법 if절을 대신하는데 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더 나아요? otherwise 훨씬 낫잖아요. 심지어 봐봐. 이 if you had not helped me a lot은 의미상 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잖아. 그러니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앞절에 언급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혹은 아니라면 정도의 의미를 갖는 if 가정법의 대용어구. 그리고 as if 사용한 가정법인데요. 여기에 as if하고 뒷장에 있는 I wish하고는 개념상 똑같아요. 그래서 개념상 거의 똑같으니까 한 번 설명하고 뒤에 번은 그냥 거의 읽어만 갈게요. 근데 학생들이 요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합시다. 일단 as if 가정법과 I wish 가정법은 동일한데 형태는 직설법 주절과 가정법 종속절이다. 이게 뭔 쌉소리냐면 예문을 놓고 볼게요. He said 그는 말한다. 마치 뭐뭐뭐뭐인 양, 인 듯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인데 뭐가 주절이에요? 어디가? if he 뭐라고. 어디가 주절이에요? 내가 지금 쓰는 문장 그죠?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얘가 주어 동사 이게 뭐예요? 목적어절이죠? 종속절 주절이잖아. 주어 동사고요. 마치 뭐뭐뭐뭐뭐인 것처럼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주절이고 as if 이야 여기가 종속절이라고. 근데 뭔 말이냐면 주절은 가정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래요? 직설법이래요. 직설법이라는 건 장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가 말 언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정법이라고요. 그럼 가정법이면 장치가 있는 거잖아.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읽을 거냐에 대한 패턴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그럼 as if 뒤에 he were 이죠. 그럼 가정법의 무슨 시제예요? 과거요. if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여서 직설법으로? 현재였죠. 얘 똑같아요. 현재예요. 근데 현재와 과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긴 거예요. 주절 기준 현재냐, 주절 기준 과거냐예요. 일단 여기 요 문장은 일단 가봅시다. 주절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현재의 기준에 현재는 당연히 현재일 거 아니야. 주절을 기준으로 한 현재니까 얘는 직설법으로 현재 시제로 해석합니다. 봐봐요. 해석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지금 말합니다. 마치 그가 지금 여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해 가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는? 근데 요 문장 봅시다. 그는 말했어요. 이건 직설법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주절은 그가 말 언제 했어요? 과거에 했어요. 그렇죠? 마치 뭐인 것처럼 말했어요? 여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종속절은 가정법이라 그랬어요. were이니까 얘도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if 가정법 과거는 무슨 시제 반대? 현재의 반대라고 외우잖아. 가정법 과거는 현재라고. 근데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여기에요. 그럼 과거 시점의 현재는 언제야? 어제 말하는 현재는 언제예요? 어제잖아요. 그죠? 어떤 새끼가 내일이래. 미친놈이냐? 과거를 기준으로 한 현재 시점은 언제야? 과거인 거잖아요. 이해가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는 현재인데 주절 기준으로 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주절과
동일한 시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과거 시점의 과거는 과거잖아. 그러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한 현재라는 건 과거랑 동일한 시제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were은 무슨 시제로 해석해줘야 돼? 직설법으로. 얘랑 같은 시제라고. 얘랑. 과거. 얘도 과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는 말했단데 뭐라고 한 거야? 여자였던 것처럼 말했다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로 다시 가볼까? 가정법 과거였죠. 네. 가정법 과거는 주절하고 동일한 시제라고 그랬죠. 그럼 주절이 무슨 시제야? 현재요. 그러니까 얘 뭐로 해석한 거야? 현재예요. as if 가정법 과거 시제는 뭐랑 같은 시제? 주절이랑 같은 시제라고 해석한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봅시다. He says, 그는 말합니다. 여기 현재예요. 직설법. 마치 뭔 것처럼 말해요? 여기는 가정법. 그죠? 여기는 과거 완료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시제라고 말해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꾸면 과거요. 그쵸? 근데 과거인데 뭐를 기준으로 봐야 돼? 주절이요. 그치, 주절을 기준으로 봐야 돼. 주절 기준, 현재 기준 과거면 당연히 뭐야? 과거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직설법으로 바꾸면 과거예요. 다시 말하면 as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는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앞선 시제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as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는 주절보다 하나 앞선 시제. 왜? 주절 기준의 과거니까. 이해 가시죠? 네. 하나만 더 봅시다. 맨 마지막 거. He said. 그가 말했죠. 직설법. 여기 무슨 시제? 과거예요. 마치 뭐인 것처럼 말해? 여자였던 것처럼. 오케이. 근데 여기는 가정법이고 과거 완료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죠. 직설법으로. 근데 뭐 기준으로 과거야? 주절. 주절 기준으로 과거야. 그럼 과거의 과거네? 그럼 대과거. 직설법으로 치면은 대과거. 다시 말해서 as if 가정법에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로 해석한다예요. 앞선 시장. 하나 더 과거 시제라고 해석한다고. 정리해볼까요? as if 가정법에서 과거 시제면 as if 가정법 과거 시제면 뭐랑 같다고? 주절과 같은 시제로 본다고. as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면 어떻게 본다고? 주절보다 하나 과거로 본다고. 아리까리 하니까 뒷장 넘겨봅시다.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I wish로 봅시다. I wish는요, 나는, 여기는 직설법이라 그랬어요. 앞쪽은 나는 소망 언제 해요? 예전에. 미친놈아. I wish요. 지금 소망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정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종속절을. 그러면 여기 시제가 무슨 시제야? 과거죠. 아까 말했네. as if 가정법에서 똑같이 보면 돼요. as if와 I wish 가정법은 똑같은데 가정법 과거 시제는 뭐랑 똑같은 시제? 그쵸. 주절의 동사랑 똑같은 시제. 오케이? 주절이 무슨 시제였는데? 현재였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해석해? 직설법으로는 현재로 해석해요.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여기 해석해보면 나는 소망한다. 뭐를요? 시험 같은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다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시험이 있는 애가 이걸 소망하겠어요? 없는 애가 소망하겠어요? 있는 애가 소망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야? 아, 씨발, 시험 봐야 돼서 너무 슬퍼 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개킹 받내잖아.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도 지금이죠. 시험이 있는 것도 지금이죠. 그럼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 여기서 소리는 미안하다가 아니라 유감스럽다예요. 난 참 유감이야. That 대절 해석. There is an exam. 시험이 있어서 참 유감이다 라는 얘기예요.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시제들이에요. 시제들. 소망하는 게 지금이죠. 지금 소망한다는 건 언제 유감스러운 거야? 지금 유감스러운 거지. 그죠? 소망을 지금 하는 건 지금 이걸 못하니까 소망을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지금 유감스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 저기 다음 시간에 요거 꼭 챙겨갖고 오세요. as if 가정법부터 한 번 더 복습하고 나가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요번 주 주간 테스트는 가정법 부분 프린트 여기 3페이지. 에서만 응, 아니 이 새끼야. 요번 주 주간 테스트는 며칠이죠? 오늘 그러면 한 12일쯤 되나? 12월 12일? 10일이네 10일. 10일은 그러면 조동사하고 가정법 프린트 4페이지냐? 가정법 프린트 4쪽까지. 고생들 하셨어요.